무사히 나라 위한 역할 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번개처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재형 그 전 감사위원장이 됐죠. 최재형 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립성에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숙고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냥 똑같이 최재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최재형, 이분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956년생이고,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판사, 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원장, 그리고 감사, 원장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그 다음에 주요한 일도 참 많이 한 사실 이분은 대법원 이 장으로서도 사람들이 꼽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로서 기대가 됐는데 감사원장 이렇게 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탈원전 이거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정말 여기에 뭐 신내림 이 공무원까지 나타나고 이걸 우리에게 모두 이제 보여준 분이죠. 자, 근데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라 위한 역할을 모색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이분을 이제 움직인 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원에서 탈원전 감사를 할 때죠. 이 뚜껑을 열어보고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이 이제 벌써 하도 뉴스가 많아서 그런데 444쪽에 말하자면 그 음모가 담긴 이 무조건 경제성을 낮추고 거짓말을 쓴 이 보고서를 이 산자부에서 만든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산자부에 그 백운규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거 경제성이 남아있다 월성 1호기에 그랬더니 너 죽을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빨리빨리 내라고 하니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보고서를 청와대에다 올렸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그나마 요식적인 경제성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청와대 보고서로 진짜 이 조국이 가짜 문서, 가짜 표창장 만들고 가짜 인턴 증명서 만든 것처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문제를 감사를 철저히 했고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대전에서 대전지검에다가 이거 수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용두사미가 된 거는 뭐냐?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추미애가 정직 2개월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흐릿하게 됐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정말 역사적인 탈원전, 이 짜깁기, 이 가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정말 2인 삼각의 플레이를 벌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두근두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신문을 낸 거는 지금 검찰총장이 된 김호수를 감사원에 감사를 자꾸 하라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몇 번이나 그걸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는 걸 보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럴 수 있죠. 김기표 사표는 얼른 받아서 챙겼습니다만 김기표라는 반부패 이거를 담당하는 청와대의 요직이 말하자면은 56억 원을 은행에서 땡겨가지고 땅을 사들인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땅 투기 지역인가 그걸로 묶이지가 않아서 얼마든지 뭐 건물도 짓고 뭐도 할 수 있고 투기성이 다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는 검증도 안 해요. 네. 이 조국이 민정수석 있을 때 조현옥이가 인사수석 했을 때 우리끼리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김호수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뚜껑이 열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성윤이가 필두를 해갖고 감사 잘못했다, 뭐 직권남용이다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보복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뚜껑이 크게 열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험난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은요, 이 44개, 444개의 파일이라든가 또는 이 백운규도 딱 감사원에서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게 하고 나서 그때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약간 스텝이 주춤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여러 가지로 이분이 이제 이 평지 풍파를 겪은 분이 아니고 평지에만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겪은 평지 풍파여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자, 윤석열이하고 비교를 해봐요. 윤석열이는 그 험난한 고비 정직 2개월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자기가 피를 흘리고 뭐 팔다리 다 자르고 자기 말하자면은 오른팔 뭐 다 할 것 없이 다 내쫓고 이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견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라인이라든가 또 이 추미애한테 아양 안 떨었다고 이래가지고 다 쫓겨난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끝까지 검찰을 지켜야 된다. 그건 윤석열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기문이라든가 이 고건 이런 분들이 처음에 지지율 1위였잖아요. 그러다가 에비앙으로 망하고 고건도 그동안 계속 임명직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참 정치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정치예요. 저도 정치하면서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만날 일이 없는, 그 다음에 아주 인간의 바닥과 사악함과 인간의 치사함과 궁핍함과 이 모든 걸 다 겪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그걸 끝까지 겪을 수 있을까? 전 여기에 커다랗게 물음표를 합니다. 자, 유인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걔는 범생이라서 안 돼. 이 유인태 의원하고 경기고등학교 이제 같은 이제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들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부추기고 정의화 의원이 굉장히 공들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기서도 삐끗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최재형 의원은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윤석열의 대체제로서 나온 게 굉장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윤석열이 상수라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도 정치했습니다만 정치는 상수가 돼야 돼요. 변수가 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씹다 버린 껌이 되는 그런 처참한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숙고를 해서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떤 점에서는 뭐 좋은 분들이 야권에 모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동연이라든가 최재형이라든가 또 윤석열이라든가. 그런데 정말 선의의 레이스를 하기를. 자, 최재형 사이 나라를 위한 역할. 네, 천천히 숙고하시고 네, 결심 있으시면은 나와서 멋진 승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